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은 우리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한국사부터 할 건데, 우리 전공에서 일단 시대 구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중요할 텐데, 우리 역사에서 우리 역사 하는 사람들이 입장에서 시대란 무엇인가를 떠올려 보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우리 책만 시대를 좀 다르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는 뭐 옛날에는 고대, 중세, 뭐 현대 이런 개념이었지만 좀 더 정밀하게 시기를 구분하면 물론 단대사 개념도 있지만 시대 구분이라고 할 때 이 시대는 모든 건 시대 속이죠. 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건 뭐 뻔히 알 테니까 사실로서 역사라든가 기록으로 역사라든가 이런 개념일 때 사실이 아닌 건 역사가 일단 아니죠. 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전제 하에서만 단 그 사실이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사실 플러스 의 요 두 가지가 다가 아닐까. 결국 우리가 시험에 문제를 내더라도 기입형이죠. 기입형이라고 할 때는 이건 사실로서 역사를 이제 물어보는 개념이 강하죠. 사료 속에서. 그런 다음에 그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사회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중요성, 이것이 이제 의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술형. 서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의의.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무수한 정의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본질은 이게 아니냐. 사실과 의의 이 두 가지로 다 귀결된다라고 나는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보면. 그래서 사실 안에는 가만 보면 아주 객관적인 것만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남한사성의 둘레 길이가 뭐 몇 보다 2785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든가, 또는 뭐 몇 킬로미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객관적인 것일 수 있겠죠. 객관. 그런데 이미 과거의 사실 안에는 주관이 포함된 것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할 때 하객진 전법을 쓸 건지 일자지를 쓸 건지 배수진을 쓸 건지는, 또는 뭐 신립 장군이 충주 전투에서 임진왜란 왜 하필이면 배수진을 쳤을까? 또 기마전을 준비했을까? 이런 거, 그런 것은 어떤 주관적인 측면이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주관적인 것이 반영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주관. 그래서 원천적으로 그냥 과학적인 것, 이건 객관적인 것일 수 있지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주관이 가미된 의미의 객관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객관과 주관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관과 객관이 섞여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객관이다 이렇게만 규정해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채호 선생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가지고 안타깝게 여겨서 1135년도에 서경천도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 실패했잖아요. 고려조선 1000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하지 아니하랴 라고 한 건 신채호 선생의 주관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평가한 내용이 어느 책에 소개되어 있느냐, 그건 조선사 연구처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채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주관이 가미된 객관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안에는 무조건 객관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에도 이런 것이 다 있고, 객관이든 주관이든 객관 주관이 섞여 있든 간에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평가, 그죠? 평가, 교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로서의 역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똥을 넣어도 우리의 똥과 뭐 예를 들어서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6.15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다. 그럴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과 통일을 위해서 막 합의하고 있는데 뭐 장 트러블로 뭐 예를 들어서 죽었다. 그럴 때 그 덩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그러면 역사라고 할 때 개념 정리는 우리가 보고, 시대라는 개념, 이게 뭘까?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의 의미는 사실 의미가 없죠.
그죠? 상대적 시간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크로노스라든가 카이로스 같은 개념으로 이제 규정하기도 하지만 시대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세계사의 보편성과 한국사의 특수성이 겹쳐지는 특정한 사회적 특질이 나타나는 시기를 끊어서 시대라고 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일제시대라는 말은 절대 쓸 수 없는 거죠. 세계사를 담보하지 않거든. 그래서 일제강점기, 뭐 민족해방운동기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죠.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것을 좀 정밀하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역사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좀 규정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와 한국사가 겹쳐지는 일정한 특질이 나타나는 그 기간을 시대라고 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규정에 따르면 선사라는 말, 우리 고고학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도굴이 아닌 발굴에 약간 손을 담가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옛날에 군대 가기 전에 국립박물관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발굴에 참여해서 야산을 개간하는데 남자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그걸 해보고 다 좀 캐보고 유물도 발굴해보고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선사라는 말은 게 바람직한가? 난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선사다. 시대 구분에는 여러 가지 틀이 있죠. 한국사만 하더라도 20가지가 넘는 시대 구분의 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시대 구분의 연역을 다 이렇게 봐도 보면 가장 뭐 이건 쓰지 마시고 선사라는 말이라든가 역사라는 말이라든가 이런 규정 자체는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선사도 인간이 살았던 것이고 역사도 인간이 살았던 것이죠. 하기 때문에 선사는 이게 우리가 통상 구분할 때 일선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얘기할 때는 기록이 있느냐 또는 문자가 있느냐 또는 국가가 발생했느냐 이런 개념 가지고 선사나 역사 그 이후를 우리가 뭐 역사시대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그러므로 그 이전의 단계인 역사 이전 단계를 뭐 앞섰다 그래서 선사라고 규정을 해서 요거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물 가지고 유물 혹은 뭐 도구 가지고 시기를 구분하죠. 그래서 뭐 구석기라든가 중석기라든가 또는 뭐 신석기라든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사람이 쓴 것이죠.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구분하기 좀 곤란하다. 또 이때 신석기 시기에 나라가 혹은 문자가 있었을 수도 있죠. 발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그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모두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떤 사회적 특질을 이루고 살았느냐 그 특질 가지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래서 요 시기는 우리가 통상 원시 공동체 사회라고 규정하는 것이 좋겠다. 원시 공동체 사회 이렇게. 그럼 통상 역사라고 하는 거 이건 다 규정 다 빼고 이거 다 역사니까 그 다음에 단계를 우리가 이제 청동기 시기부터 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 뭐 역사 시대로 국가의 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청동기 시기? 그럼 그 뒤에는 뭐예요? 철기죠? 그럼 오늘날도 철은 쓰고 있는데, 그죠? 그럼 뭐라고 규정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시 바꿨죠. 청동기 시기에 국가의 발생, 국가가 발생했으니까, 초기 철기 시기까지 뭐 연맹왕국이다. 성읍국가라고 하고, 고조선을 성읍국가다. 그 다음에 연맹왕국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면서, 여기를 이제 고대사회라고. 근데 고대사회, 어디까지 고대사회라고 하느냐? 연맹왕국 다음 단계는 중앙집권국가거든? 중앙집권국가. 중앙집권. 그럼 중앙집권 국가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시켰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삼국시대만 그러냐? 그렇진 않죠. 그래서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통상 삼국시기 그 뒤에는 뭐예요? 남북국이죠. 남북국 시기까지를 모두 고대사회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고대사회다. 그럼 고대사회의 사회적 특질이 이제 뭐냐?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 인신적 지배가 좀 강화된 그런 시기를 이렇게 통상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뒤에는 뭐라고 할 거냐? 고려시대죠, 그죠? 고려시대. 고려시기는 의미란 요걸 중세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럼 중세라고 할 때는 이렇게 단순히 구분해서 좀 곤란한 것 같다. 그럼 조선은 뭐라고 할 거냐? 조선도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조선 전기하고 조선 후기로 이렇게 나누죠. 조선 전기하고 후기를 나누는 것은 통상 우리가 외란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외란을 기점으로 나누면 역사에 이렇게 점점 성장하고 발전해 오고 있다는 발전 사관에 입각하면 그럼 임진왜란은 우리나라 역사를 근대사회로 나가게 되는 계기가 돼버려요. 전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그래서 조선 전기라고 할 때 14세기부터 15세기 앤드 16세기까지를 그렇게 규정해서는 좀 곤란하다. 왜? 어차피 14, 15세기는 사회 세력이 같아요. 그죠? 관학파 앤드 훈구파 이어지는 16, 17세기 같거든. 16, 17세기 예를 들면은 살인파가 정치를 운영하던 때니까 주로 그때는 사회 세력을 누구를 이제 규정으로 할 것이냐를 둘러싸고 그럼 14, 15세기를 조선 초기 여기를 조선 중기 근데 붕당 정치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기능할 때 중기라고 보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조선 18, 19세기를 이제 해체기 이렇게 보는 것이 좋아서 이거는 좀 잘못된 틀이다. 또 우리 근대 사회로 가면은 개항 이후 있죠? 개항이 1876년인데 이때부터 해서 경술국치 경술련에 국가가 나라 뺏긴 경술국치 1910년 이때까지를 근대 전객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1910년부터 1945년 해방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때는 규정도 없어요. 시대 구분도 없어. 그냥 민족해방운동, 민족독립운동. 아니 그거는 그 시대 안에서의 주제인 것이지 민족사적 과제인 것이지 시대의 용어가 아니잖아요. 민족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여기를 근대1, 근대2 이렇게 보는 게 좋겠고 그 안에서 우리 민족사적 과제가 이때는 뭐냐? 근대 변혁운동과 반침략 자주운동 이런 정도의 제목으로 설정하고 이때는 근대2인데 민족해방운동 이렇게 규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현대도 이제 원투로 좀 나눌 수가 있겠죠. 현대 원은 45년부터 48년까지 해방 전국. 이걸 뭐라고 규정할 것이냐. 자주적인 민족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좌절됐던 시기. 그 순서 우리가 잡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48년 이후부터 이제 분단정부 체제. 이렇게 봐야죠. 남북국 시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신라하고 발해하고 병전하던 시기는 의미 있게 보면서. 지금 남한하고 북한하고 병립되는 시기는, 이거는 또, 우리를 주도적으로 보고 북한은 이제 어떤 부차적인 요소로 보고 이런 차원이 있는데 거시적으로 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봤다고 쳤을 때는 이거는 다 우리 역사, 민족사로 포함시켰을 때는 그렇게 봐서는 또 곤란하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시대 구분은 여러분들도 이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주관에 의해서 할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이제 원시 사회가 있겠고 원시 사회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사회도 둘로 좀 구분하는 게 좋겠다. 성립기 그 다음에 발전기 이렇게 발전기. 고대 사회 성립기는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국가가 발생하는 초기 철기 시기에 여러 나라 이 정도까지를 이제 고대에서 성립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발전기는 삼국시기. 이렇게 중앙집권국가 성립기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세사회라고 하는 틀로 그럼 중세사회의 틀이 뭐냐? 고대 사회는 어떤 인신적 지배가 강한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을 직접 지배하면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좀 형성되는 시대라고 본다면 중세사회적인 특징은 세계사적으로 봉건사회적인 틀이죠. 봉건사회라고 하는 게 뭐냐? 토지 지배입니다. 생산의 기반이 이제 토지로 바뀌어간다. 그럴 때 이거 우리가 봉건사회라고 하는데 봉건사회를 지탱하는 두 요소는 뭐예요? 토지하고 신분제입니다. 토지, 신분제. 그래서 봉건사회도 이제 성립기. 북한은 봉건사회 성립기를 삼국시기로 올려잡아요. 근데 우리는 남한학계에서는 좀, 남북국 시기. 예를 들어서 시급이라든가 노급이라든가 또 관료전 지급이라든가 정전이라든가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립기는 남북국이라고 이렇게 통상 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좋은 재료가 시급 기사와 노급 기사 시험 문제로 좋게 또 원사료 가지고 낼 수 있고 또 시급이 어떻게 변천하고 있는지 시급 지급 요소가 통일 전과 통일 후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기준을 사료 가지고 이렇게 차이점을 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가 시험 출제위원이면 그거 시험 문제 내겠어요. 모의고사도 그렇게 내드렸는데 시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최초 분급 기사가 언제 나옵니까? 시급 최초 분급 기사는
시급 최초 분급 기사가 언제 나와요? 요거는 금관가야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신라 버풍왕이죠. 버풍왕 때